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4% 빠져서 2698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참 약하네요. 특히 미국 증시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마감 보시면 다우는 1.1% 올랐고요. 나스닥이 1.4% 이상 오르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가 근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우랑 S&P 같은 경우는 불과 0.5% 정도 남겨놓고 있어서 하루만 올라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 상당히 좋은데 확실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가 좀 약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도 좀 빠져가지고요. 0.9% 빠져서 38,000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심각한데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고점을 훨씬 넘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어도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거의 보면 코로나 때 고점을 경신을 못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안 올라갑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가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4.5% 올랐고요. 테슬라도 4.5% 이렇게 오르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거의 130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29불에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20불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M7 주식들 그래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정도만 0.7%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1% 올라서 226불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1.4% 올랐다는 거는 AI 반도체가 강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 대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브로드컴이 2.4%, 퀄컴이 2.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만 반도체 주식 중에서 유독 안 좋았던 거가 하나 있는데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1.3% 이렇게 빠지면서 확실히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업체가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만 이렇게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참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소외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또 나왔었죠. 보면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지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보면 7월 달에 248,500원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3% 빠지면서 17만원대까지 이렇게 갔고요. 확실히 이거는 추세가 많이 꺾였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248,000원을 넘기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지금 고점을 찍고 이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과연 또 어디까지 빠질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2% 빠지면서 76,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가 계속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 오르면서 37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4%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전지 주식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확실히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반등세가 좀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8월 5일에 이때가 이제 우리 증시가 완전 폭락한 날이었죠. 이때 31만원 찍고서 지금 거의 뭐 37만 8천원이니까 한 20% 정도 저점에서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2차전지가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워낙 뭐 숫자는 좀 늦게 찍히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먼저 가고 있다는 거는 2차전지 쪽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또 오늘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3.5% 오르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저점에서는 제법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주가상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좋은 섹터가 있죠. 네, 금융주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68,900원까지 장중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종가도 68,800원으로 상당히 좋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신한 게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96,400원까지 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이 워낙 우리나라 지금 섹터들 중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그런 섹터라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당주의 대표죠. KTNG 같은 경우도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까지는 조금 멀긴 합니다. 예전에 2016년이네요. 2016년에 거의 14만원까지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다시 KTNG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괜찮은 섹터가 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보시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0.5%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1%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네. 11만 3,400원까지 가면서 유한양행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렉나자 미국 FDA 승인 발표 이후에 그때 하루 굉장히 크게 매물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매물을 다 소화하고서 다시 이렇게 신고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신약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고 또 숫자가 찍히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런 섹터들은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워낙 뭐 대표격인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지수상으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4,600억 매도로 잡혀서 아무래도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 미국 반도체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 반도체가 너무 약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AI 이런 쪽으로만 지금 강해가지고 지금 국내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지금 참 좋지가 않아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실적이 나와도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지금 삼성, SK 둘 다 지금 주주환원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게 결국에는 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의 TSMC나 미국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주주환원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주주환원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 같은 게 좀 삼성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몇 년째 감감무소식이라 좀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